네, 반갑습니다.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15쪽 오늘은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이 내용은 거듭 제곱근에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거듭 제곱의 근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걸 이제 증명까지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 시간에는 방정식 x의 n제곱은 a, 이게 이제 거듭제곱근이었다, 그죠? a의 거듭제곱근이었는데요. 이거는 무조건 존재하더라. 그리고 무조건 n개더라 라고 하는 거였다, 맞죠? 뭐에 의해서? 대수학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이거는 무조건 이제 성립을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a의 거듭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a가 0보다 클 때 무조건 존재했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큰 곳에서 자연수 n의 값이 홀수든 짝수든 무조건 존재하더라 해서 a가 0보다 컸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큰 곳에서 만나는 그 교점을 우리가 n제곱근 a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정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n제곱근 a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a의 n제곱근, 이게 이제 지칭하는 대상은 서로 이제 다르다. 그 차이까지 이제 봤다. 그죠? n제곱근 a는 n제곱근 a, 요 기호를 읽는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a의 n제곱근은 무조건 n개가 존재했었다. 요 방정식의 근으로서요. 그게 바로 대수학의 기본 정리였다 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를 해두셨다, 맞죠? 그래서 이제 14쪽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될 것이다? 거듭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수 법칙을 이용하여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알아보자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 이게 이제 복잡하게 식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겠다, 그죠? 그 목표를 갖다가 바로 먼저 제시를 해드리면요. 이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통해서 이게 거듭 제곱근이랑 지수 법칙이랑 같은 형태네 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a의 n제곱의 함수값을 n제곱근 a로 정해도 되겠다 라는 결론까지 이제 도달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이게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배우는 목표예요. 뭘 하기 위해서? a의 n분의 1제곱, 이 함수값을 지수함수의 함수값을 n제곱근 a로 정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배우는 겁니다. 네,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및 a랑 b, 이게 전부 다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요. 그리고 m이랑 n이라고 하는 요 이제 자연수, 이 이상이 이제 자연수에 대해서 요 네 가지가 성립한다는 건데요. 첫 번째는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는 n제곱근 ab랑 같다. 그 다음 두 번째는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는 n제곱근 b분의 a랑 같다. 세 번째, n제곱근 a의 전체 m제곱을 한 거랑 n제곱근 a의 m제곱이랑 같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m제곱근 n제곱근 a, 중첩이 되어 있다. 거듭제곱근이, 그죠? 이것은 m 곱하기 n 제곱근 a랑 똑같다 라고 하는 게 거듭제곱근의 성질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듭제곱근의 성질 중에서 첫 번째부터 순차적으로 증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증명은 n제곱근 a, 그 다음에 n제곱근 b 두 개 곱한 값이랑 n제곱근 근호안에서 ab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랑 똑같다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하는 건데요. 이걸 증명하는데 두 가지 성질이 쓰입니다. 첫 번째는 n제곱근 a, 요 기호는 n제곱근 a의 n제곱근 중에 이제 하나니까 어떤 게 성립한다? 이거를 갖다가 n제곱을 하면 a가 나온다는 성질, 요거 이제 쓸 거고요. 두 번째는 n제곱은 a, 요 방정식의 실근 중에서 양수인 근은 오직 하나 존재한다 라고 하는 요 성질을 갖다가 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분을 보면 네, 이게 뭡니까?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 이거를 갖다가 전체를 갖다가 n제곱을 한다. 그죠? 네, 그러면 네,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제 n제곱이 요렇게 이제 분배가 돼 가지고요. n제곱근 a의 n제곱, 그 다음에 n제곱근 b의 n제곱 해가지고 각각 a, b라는 수가 이제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존재한다. 다짜 빠졌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뭐가 있겠어요? 이거 한 대 묶을까? a, b를 갖다 묶어갖고 n제곱근 한 거를 전체를 다시 n제곱을 하게 되면 이거는 네, n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요 안에 있는 a, b가 그대로 이제 빠져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a, b다. 그래서 뭡니까? 요 두 개를 갖다가 n제곱을 한 값이 a, b로서 동일하더라. a, b로서 동일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두 개가 양수면은 요 두 개 값이 0보다 크면은 뭡니까? 양수는 오직 하나 존재하니까 두 개 같다라고 할 수 있겠다. 맞죠? 그래서 요 요 꼴이 있는 거예요. A가 양수고 B가 양수이므로 두 개 곱한 것도 양수이고 그 다음에 한 대 묶은 거 A, B가 전체가 양수니까 n제곱근 한 것도 양수이다. 양인 제곱근은 오직 하나만 존재하므로 따라서 어떤 말을 할 수가 있다. 둘 다 n제곱을 하니까 A, B가 나왔던 수니까요. 두 개 n제곱근 한 개 서로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증명은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뭘 써야 되고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 알면은 네, 말만 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쉽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바로 요 두 번째 거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 전체를 갖다가 n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요 n제곱이 요렇게 분자 분모로 나누어지게 된다. 맞죠? 그래서 이제 n제곱근 a, n제곱근 b가 n제곱이 되니까 서로 a랑 b 요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좌변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네, 전체의 n제곱이니까 요 안에 있는 게 이제 b분의 a가 그대로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네, 그렇게 돼서 이것도 뭡니까? b분의 a로 서로 이제 똑같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 이제 뭡니까? x의 n제곱을 하니까 b분의 a가 나오는 게 두 개 있네 라고 이제 되어 있다. 맞죠? 그 두 개가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랑 그 다음에 n제곱근 b분의 a인 것이다. 요거의 네, 실근이 요 두 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두 개가 이제 같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여준다? 뭘 이용한다? 여기 위에 있는 n제곱근 a의 실근 중에 양수인 거는 오직 하나 존재한다. 요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두 개가 이제 같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줄 겁니다. 나중에 해줄 거예요. 밑에 그래서 보면은 a랑 b가 양수니까 n제곱근 a, n제곱근 b가 양수이고 또 b분의 a 요것도 이제 양수다. 맞지? 그래서 요거에 n제곱근을 한 것도 양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 말을 할 수가 있다. 양인 제곱근은 오직 하나만 존재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중간에 하나가 빠지긴 했네요. 요걸 통해서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가 양수다. 요 말을 갖다 해줘야 되는데 요걸 빼먹었네요. 네, 지었다가 다시 쓸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중간에 쓰면 될까요?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가 양수. 그 다음에 n제곱근 b분의 a가 양수. 네, 이것이니까 두 개 다 양수니까 양인 거듭제곱근은 오직 하나만 존재하니까 두 개 다 어떻다? 같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형식으로 끝이 나게 될 겁니다. 네, 그래도 두 번째 거 할 때는 첫 번째 할 거보다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이제 수학을 포기한 아들이 점점 늘어날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기는 합니다. 네, 그래도 세 번째 증명을 갖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증명은 n제곱근 a의 전체 m제곱을 한 거랑 a의 m제곱을 n제곱근 한 거랑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를 증명을 해보면 네, 내나 똑같아요. 네, 좌변을 갖다가 n제곱을 해보고 우변을 갖다가 n제곱을 해서 이거 두 개가 이제 서로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n제곱을 했을 때 a의 m제곱이 되고 이거의 근이 뭐가 나오게 된다. n제곱근 a의 m제곱 이거랑 n제곱근 a의 m제곱 1이 나오는데 이 두 개가 전부 다 양수인 것만 보여주면은 양수인 근은 오직 하나밖에 없으니까 두 개가 서로 같겠네. 이런 형태로 이제 증명이 가는 거거든요. 네, 그것만 이제 잘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증명을 해보면 일단 좌변 n제곱근 a의 전체 m제곱 요 전체 m제곱 한 거를 저 통으로 n제곱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론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 과정을 거쳐서 a의 m제곱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우변 n제곱근 a의 m제곱 이거를 갖다가 전체 n제곱을 갖다가 해주면은 요거 n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안에 있는 근호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겠다 맞지? 그 두 개가 나와서 a의 m제곱 a의 m제곱 이제 두 개가 같네 요렇게 이제 되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뭐가 나오게 된다? 이걸 통해서 x의 n제곱을 하면은 a의 m제곱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뭡니까? 이 두 제곱근이 양수인 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다 맞지? 이게 0보다 크고 이게 0보다 큰 거를 갖다 보여주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 갖다 보여주는 과정이 이거예요. a가 0보다 크니까 n제곱근 a도 0보다 큰 값이고 이거를 전체 m제곱을 해도 0보다 큰 값이다. 또 a가 0보다 크니까 a의 m제곱도 0보다 크고 그거에 근호를 씌워도 0보다 크다. 이해되죠? 두 개 다 양수가 되니까 따라서 n제곱근 a의 m제곱과 n제곱근 a의 m제곱 그러니까 am제곱의 n제곱근은 네, 방정식 이거의 양인 제곱근이니까 서로 같게 된다. 조금은 더 자세하게 썼다 맞죠?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으면 이제 알아들어야 될 텐데 걱정이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증명을 하고 네 번째 마지막 m제곱근 n제곱근 a랑 m 곱하기 n제곱근 a랑은 서로 이제 같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을 해보면 네, 다 똑같습니다. 하는 방법은 네, n제곱근 n제곱근 a를 전체 mn제곱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수법칙에 의해서 요렇게 먼저 곱하게 그러니까 먼저 지수를 갖다가 이제 적용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 이제 양파 까듯이 n제곱근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n제곱근이 없어지더라. m제곱근이 먼저 없어지고 그 다음에 n제곱근이 없어지더라. 그래서 남는 게 뭐다? a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다. 그죠? 그 다음에 우변을 갖다가 mn제곱하면은 근호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여기 a 그대로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이제 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m제곱근 n제곱근 a 이거랑 mn제곱근 a 이거는 방정식 이거의 양인 거듭 제곱근이 된다 맞죠? 왜냐하면 위에서 내가 깔아놨으니까 a가 0보다 크니까 n제곱근 a 0보다 크고 그래서 여기에 m제곱근만 하나 더 씌워도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mn 이게 양수니까 이게 네, 자연수니까 mn 제곱근 a 요것도 이제 0보다 크다 라고 하는 거 밑에 깔아줬으니까 이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다? 이거 두 개가 방정식 이것의 양이 제곱근인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양인 제곱근은 오직 하나 존재하니까 두 개가 서로 같은 값이다. 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15쪽을 보도록 합시다. 15쪽에 오류 찾기라고 있어요. 그죠? 네, 거기를 보면 다음은 진경이가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여 4제곱근 마이너스 2의 12제곱의 값을 구한 과정이다. 잘못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고 그 이유를 말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네, 거듭제곱근을 푸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4제곱근을 구했는데 결론이 마이너스 8이 나온다. 맞죠? 이 부분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해봅니다. 뭐가 잘못됐을지. 생각 다 했죠? 네,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한 답을 갖다가 일단은 네, 알려드리면요.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건데요. 예, 자주 범하는 실수이니까 잘 한번 정리를 해 두시고요. 네, 이거 오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제곱근 마이너스 2의 12 안에서 요 근호 안에 있는 마이너스 2의 12제곱은 짝수 제곱이니까 0보다 큰 값이다. 맞죠? 분명히 여기까지도 근호 안에 있는 것은 0보다 큰 값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근호를 한번 타고 오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0보다 작은 값인데 여기 4제곱이 붙어 있다. 맞지? 그러면은 이게 잘못된 형식이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다. 그죠? 요 부분이 잘못된 형식이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게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게 잘못된 등식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네. 4제곱근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되지 않는 값이니까요. 그러니까 요 식 자체가, 이 말 자체가 틀린 식이 되는 거고요. 이게 식이 틀렸기 때문에 요 부분의 등호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부분은 그냥 의미 없는 게 흘러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정답은 그래서 이제 뭐가 되겠다? 어떻게 풀면 되겠습니까? 이게 똑같은 게 이제 4제곱근 2의 12제곱이랑 같으니까 땡땡땡 하다 보면은 8이 나온다. 이게 이제 정답이다 이 말이죠. 네, 수고하셨습니다.